안녕하세요. 얼렴닥터의 리암입니다. 오늘 제가 갤럭시 S21 울트라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 두 기종 간의 퍼포먼스를 살짝 비교해보면서 갤럭시 S21 울트라의 퍼포먼스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계획에 없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두 기종의 사진을 리뷰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갤럭시 S21 울트라가 사진을 촬영할 때 그리고 비디오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 발열 이슈 때문에 카메라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제가 급하게 퍼포먼스와 발열에 관한 부분들도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벤치마크 앱을 사용해서 테스트해보고 제가 실제로 느꼈던 퍼포먼스를 간단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같은 갤럭시 S21 울트라라고 해도 제품마다 편차가 있을 수가 있고 벤치마크 앱들이 실제 생활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감안을 해서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갤럭시 S21 울트라를 캐나다 삼성 공식 웹사이트에서 프리오더해서 쓰고 있는 케이스고요. 한국 제품과는 좀 다르게 스냅드래곤 888 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긱벤치 리뷰를 먼저 살펴보자면 아이폰이 4241, 갤럭시가 3237, 약 23% 정도의 퍼포먼스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아이폰 12 시리즈 자체가 다 퍼포먼스가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갤럭시 S21은 살짝 상당히 향상이 있긴 한데 전작인 갤럭시 S20랑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크게 퍼포먼스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틱벤치 5 테스트 중에 발열 체크를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두 기기 모두 다 30도대 기온을 보여줬고요. 약 2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발열이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3D 마크를 해봤는데요. 3D 마크는 크게 두 가지로 했고 처음에 한번 퍼포먼스 와일드 라이프 앱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 두 기종 간의 3D 퍼포먼스 차이가 사실 CPU보다도 더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9110 정도를 기록했고요. 갤럭시 S21이 5320 정도의 스코어를 기록해서 약 42% 정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상당히 우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발열과 스로틀링 현상을 그냥 간략하게라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리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도 테스트가 저는 살짝 시켰다가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아이폰 퍼포먼스가 처음에 8500 정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20바퀴의 이 루프가 끝난 다음에는 한 550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5% 정도의 안정도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21 울트라는 처음에 5300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끝날 때쯤에는 3300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약 63%, 62% 정도의 퍼포먼스 안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37% 정도의 퍼포먼스 차이가 났었는데 두 기종 간이 근데 이제 끝날 때쯤에는 오히려 40% 정도로 차이가 더 심하게 났어요. 테스트 중간중간에 제가 온도를 쟀는데 약 5도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D 마크라는 이 앱 자체가 굉장히 3D 그래픽을 과부하를 많이 시키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 우리가 겪게 될 이 퍼포먼스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안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오랫동안 폰을 쓰기 위해서는 안정도가 높을수록 좋은데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초반부 퍼포먼스와 이 발열 상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쓰게 되는 상황은 대부분 이 초반 상황에서 끝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3D나 그래픽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픽 툴이라는 거에는 게임도 게임인데 영상이나 사진 작업도 포함이 되고 특히 요즘에는 AR, VR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있는 필터 이런 것도 사실 AR 기능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 쓸 때도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그런 걸 쓸 때도 우리가 오랫동안 쓰는 것보다는 초반 한 5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초반부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갤럭시를 보시면 갤럭시는 초반부에 굉장히 열을 빠르게 받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40도 정도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굉장히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다가 초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스로틀링이 생겼죠. 생긴 다음에 저 퍼포먼스로 꾸준하게 가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아이폰은 중반까지는 온도 컨트롤이 굉장히 잘 돼요.
처음에는 바로 뜨거워지는 현상보다는 그냥 서서히 뜨거워지는 편이고, 다만 퍼포먼스는 이제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유지가 되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봤고요. 스로틀링은 오히려 두 기종 다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 다만 초반부 갤럭시 S21의 발열 상태가 오히려 중후반부보다 더 뜨거웠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써도 퍼포먼스 저하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상당히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쓰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프리미어 러쉬 비디오 렌더링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36초 정도짜리 4K 영상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편집한 다음에 렌더링을 해보는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차이는 이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64초가 걸렸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42초, 2분 22초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약 56%의 차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편집할 때 플레이백을 봐도 이 퍼포먼스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백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서는 거의 뭐 딜레이라든가 품질 저하가 없는데 갤럭시 S21에서는 프레임도 좀 끊기는 편인데 또 이 플레이백 해상도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그래픽 툴이나 라이트룸이나 프리미어 러쉬 이런 멀티미디어 기능을 쓰는 앱들에서는 퍼포먼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어 러쉬로 렌더링을 했을 때 온도는 약 3도 정도 차이로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렌더링을 한번 한 다음에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8도 후반이나 아니면 40도 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갤럭시 S21 울트라 기기 자체에 조금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40도가 훨씬 넘어가 버리면은 카메라 앱도 안 켜주고요. 그런 문제가 이런 비디오 렌더링이나 사진 렌더링이나 4K 촬영이 오래된다던가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목격이 됐습니다. 4K 60프레임 촬영을 할 때도 열이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실제로 제가 폰을 잡았을 때 굉장히 발열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온도는 낮아도 이 기기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리미어 러쉬 같은 앱이 중요한 이유는 소셜미디어 자체가 요즘에는 비디오 위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지만 틱톡이라든가 다른 앱들도 비디오를 프로모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디오 콘텐츠 크리에이션에도 굉장히 폰이 좋아야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폰 카메라들이 요즘엔 다 4K를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4K 에디팅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실제로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갤럭시 S21 같이 4K 에디팅이나 렌더링에서 조금 이슈가 생기면 사용성에 굉장히 제한이 생기는 편이에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디지털 크리에이션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간단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퍼포먼스 리뷰 총평을 간단하게 내리자면, 이 제가 구입한 갤럭시 S21 확실하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퍼포먼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발열에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근데 또 발열만 보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도 많이 쓸 때는 38도, 35도 이상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얘도 막 뜨거운 것 같아서 재보면 진짜 높은 게 40도 초반, 42도, 3도 이 정도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고,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흔치 않거든요. 다만 얘는 38, 9도, 40도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편이죠. 그래서 온도만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40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카메라 촬영에 제한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앱이 꺼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도 안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결정적이죠. 쓸 수 있는 기능을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그래서 리서치를 제가 해본 결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냅드래곤이 엑시노스보다 좀 더 안정적이다. 테크 리뷰어들의 리뷰도 그렇고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버전의 갤럭시 S21 울트라는 엑시노스를 쓰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불안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사실 확인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제품만 그렇다고 쳐도 구매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갤럭시 하드웨어가 굉장히 뛰어나고 대신에 아이폰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일부는 상당히 맞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써본 결과는 소프트웨어는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최적화는 덜 됐어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확장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아이폰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이긴 한데 대신에 사후 관리가 좋고 최적화가 너무 잘 돼 있죠. 좀 오래된 폰들도
소프트웨어도 요즘 폰처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반면에 하드웨어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S21과 아이폰 12 시리즈를 봤을 때는 하드웨어는 아이폰이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둘 다 좋은데 사진 부분은 갤럭시 S21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아직 리뷰를 하는 중인데 스포일러를 미리 하자면 사진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비디오는 약간 또 사진이랑 비디오 중에서도 일부 기능들은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이제 아이폰 12 시리즈도 카메라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반면에 스크린도 아이폰 12 프로맥스도 굉장히 좋죠. 좋은데 갤럭시 S21 쪽이 더 좋은 게 120 프레임이 되니까 사실 이 부분 되게 결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스크린 부분에서는 갤럭시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두 차이는 크지 않다는 거죠. 물론 120 프레임은 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편이긴 한데 그냥 전반적인 평을 봤을 때는 하드웨어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하드웨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PU, GPU 이런 칩셋과 그래픽 성능이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갤럭시 S21은 성능도 약간 밀리는데 문제는 발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갤럭시 S21 울트라 이게 제 제품만 그런 건지 다른 제품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제품 기준에서는 일단 안정도 부분에서 굉장히 구매를 추천드리기 힘든 제품이고 그 발열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퍼포먼스만 봤을 때도 약간 2년 전 폰들 즉 갤럭시 S10 그리고 아이폰 XS에 비해서도 그렇게 큰 장점이 없다. 갤럭시 S21은 물론 좀 뛰어나긴 하지만 이 굉장히 고가의 폰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돈을 내고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갤럭시 S9이라든가 아이폰 7, XS까지만 해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년 전 폰을 쓰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 갤럭시 S21 울트라를 성능의 이유로 추천을 드리기는 힘들다라는 게 제 총평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2년 전에 쓰시던 폰이 성능은 문제가 없는데 스크린 업그레이드라던가 사이즈가 다르다던가 카메라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괜찮은 옵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발열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갤럭시 S21을 소비자 입장에서 누군가한테 추천하기가 굉장히 힘든 제품이에요. 왜냐면 성능과 발열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는 자신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가장 최신 업데이트를 설치한 제품인데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보면은 하드웨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해결이 되더라도 퍼포먼스를 많이 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갤럭시 S21 시리즈를 구매하실 때 제가 다른 제품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울트라를 리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슷하겠죠. 왜냐면 구성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S21 울트라나 S21 시리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잘 알아보시고 주의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갤럭시 S21 울트라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사진 비교 영상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이 기대가 되시고 오늘 영상 잘 봐주셨으면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